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현실 속 물의 부족 바자우족입니다. 바다는 아직도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인류는 바닷속 생태계의 극히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해저인류나 물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학적 상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영화 아바타와 마블의 탈루칸 등 그러한 상상력의 결과물들이 대중문화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한국 판타지 드라마인 아스달연대기에도 물의 부족인 모모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땅 위에서만큼이나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런데 실제로 물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바닷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자우족이라 불리는 부족으로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나뉘어 살고 있죠. 세간에서는 이들 부족을 통틀어서 바자우족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사막, 바조, 사말, 우비안 등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하다고 하죠. 육지에 정착해서 기마민족이 된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들 중 절대 다수는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주로 동남아 섬들의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섬과는 관계없이 바다 위에서 생활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만의 전통적인 해상가옥에서 생활하거나 배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망망대해에서 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섬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이들 중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판매하기 용이한 해안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동남아의 여러 바다에서 생활하며 배 위에서 생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다의 집시 혹은 바다의 유목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상가옥에서 생활하는 바자우족의 경우에는 어업에 용이하도록 육지가 아닌 얕은 바다 위에 나무로 직접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배에서 생활하는 바자우족의 경우 주로 나무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배를 직접 제작해서 집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배와는 그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동수단의 목적도 있지만 주거시설의 목적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보통 가족이나 친척 단위로 하나의 배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와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독립한다고 합니다. 신혼배를 마련하는 셈이죠.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간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생활하는 삶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데나 막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구전되는 좋은 정착지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주요 정착지들은 식수와 자원을 구하기 용이하며 문화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육지의 시장에서 자신들이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까운 해안가에만 방문할 뿐 자신의 집인 정착지로부터 약 40km 이상은 항해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친척의 결혼식이나 종교적 의식이 있는 날에는 약속된 장소로 모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점은 친척의 결혼식이나 종교적 의식이 있는 날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국경을 넘나들기도 한다는데 각국의 정부 당국에서 이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딱히 제지하지는 않나 봅니다. 이들은 오래전 조상 때부터 이렇게 바다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물속에서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태풍이 몰아칠 때도 바닷속에서 자유로이 수영을 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잠수에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나무로 직접 만든 작살이나 낚시줄만으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엄청난 잠수 실력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이들은 산소 탱크 없이도 10분 이상 최대 70m까지 잠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인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신체 능력이죠. 바자우족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만큼 잠수 실력이 곧 삶을 영위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잠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수를 오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막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바자우족을 취재한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자우족 남성들 중 꽤 많은 수가 청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낚시줄 하나만 달랑 들고서 참치를 잡아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죠. 어쨌든 이들은 죽어서야 땅을 밟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다 생활에 익숙하죠. 평균적으로 일생의 약 60% 이상을 바다에서 보낸다고 하죠. 잠수 시간만 따져도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닷속에서 남다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노력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다른 민족들과 유전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지리유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약 1.5배 정도 큰 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장은 인간이 물속에서 숨을 참을 때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비장이 클수록 잠수에 더 용이합니다. 바자우족은 이외에도 25가지의 유전자에서 다른 민족들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이 이들의 해양 생활을 용이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유전자가 처음부터 다른 민족과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해양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짧은 기간의 진화를 거듭한 결과일 것이라고 하죠.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있죠. 평생 동안 물질을 해온 제주 해녀 할머니들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 약 1.2배에서 1.5배에 달하는 비장을 가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네팔인들의 경우 그 심폐 능력이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게 진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산길을 안내하는 셰르파로 살아가거나 구르카용병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수영이나 잠수 실력과는 관계없지만 바자오족은 오랜 해양 생활로 인해 동남아에서는 드문 금발의 머리색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백인들의 금발과는 확연히 다른 흑발이 섞인 금발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부터 왜 바다에서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이들이 언제부터 왜 바다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주변 지역 원주민 사이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나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들로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필리핀 라나오수 인근을 근거지로 하는 원주민인 마라나오족의 무형문화재 중에는 다랑겐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동남아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유명한 서사시죠. 이 서사시에 따르면 마라나오족의 왕자와 무레부족인 바자오족의 공주가 결혼하여 부족을 이루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서사시의 배경은 서기 840년경이죠. 즉 바자오족은 1000년도 전인 서기 840년 이전부터 부족을 이루고 현재 근거지로 삼은 지역에서 생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전이 아닌 실제 기록을 근거로 보더라도 이들이 최소 500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자오족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21년 유럽의 탐험가들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바자오족에 대해 이들은 무리의 배에서만 생활을 하며 그 외에 어떠한 생활 방식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해 놓았습니다. 또한 각각 1675년, 1770년대, 1850년대에도 비슷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두 유럽인들에 의해 작성된 기록들이며 하나같이 이들의 해양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중국과 아랍 쪽의 기록에 따르면 바자오족은 유럽 제국주의 시절 가장 계급이 낮은 선원으로서 유럽 국가들의 항해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뱃사람들이 콕 집어서 바자오족만을 자신들의 항해에 동원했다는 것은 그들의 해양 생활에 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서야 바자오족은 비로소 자신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이들 대부분은 국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그 어떤 공식적인 조직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동남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부족을 통칭하는 말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파편화되어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유민들인 것이죠. 다투 마하라자 팡리마 등의 이름을 가진 작은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존재하지만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며 마을 이장님과 같은 역할만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현대인의 삶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 노래를 부르고 전통춤을 추며 고유의 의식들을 행하기도 하죠. 도시 사람인 저로서는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자오족이 부럽기도 하네요. 바자오족 여성들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진흙을 바른다고 합니다. 혹시 동남아 여행 중 얼굴에 진흙을 바른 바자오족을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